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매일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체크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증시부터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했던 증시였는데 미증시랑 연동되는 것 같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지난주 증시에 대한 평가 어떻게 내리셨을까요? 네, 지난주 증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오르락하고 내리락 했다가 다시 오르락이죠. 그러니까 올랐다가 첫 거래일 좋게 시작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시작을 했는데 종가 기준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구정 전 지지난주죠. 이 2월 8일 종가가 2620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2월 16일 종가가 2648포인트였습니다. 이 종가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상승했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좀 늘어 있었고요.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과 기관 이틀 사고 이틀 팔았지만 매수 금액이 더 큽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하루 매도한 날이 있었지만 매도 금액 굉장히 작았고요. 그 외의 날들 놓고 보면 1조 한 6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도 있었고 등락이 좀 있긴 했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래대금도 좋은 모습들 10조 원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 2월 1일부터 지난 2월 16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상승을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종가도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정고점 부근 정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2월 들어서 대체적으로 특히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좋죠. 이런 모습들이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이 국내 증시, 미국 증시처럼 사상 최고치 이렇게까지는 못 올라갔지만 그래도 2650포인트 정도가 이 23년도 그리고 24년도 거의 고점 수준이죠. 장중에 좀 올라가는 모습들은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265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고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 고점까지 다시 한번 상승을 했다라는 점. 사실 여기를 넘어서면 2700을 또 넘어설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트라이 한다는 거는 긍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상승한 날도 그리고 굉장히 주간 단위로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사거리일 내내 상승한 이런 모습들까지는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금요일 종가도 이 전고점 부근까지 거의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에 외국인과 기관도 모두 다 순매수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중간에 조정은 좀 있었지만 이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으로는 이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종목을 살펴보면은요,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 이 네 종목이 이 1000억 이상의 그런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외국인 매매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가 순매수 1위입니다.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지금 현대차와 기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외국인의 사랑이 멈출 줄을 모릅니다. 2월 1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다 순매수했는데요. 근데 달라진 점이 있죠. 순매수 강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를 했다는 점은 긍정적인데 매수 강도가 좀 떨어졌고 이따가 기관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관도 이 매수에 좀 더 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매수 강도는 많이 좀 떨어졌다라는 점. 현대차 기아도 매수를 하긴 했는데 현대차보다는 훨씬 매수 금액이 좀 작습니다. 특히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월요일 날 좀 많이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좀 많이 사서 그렇지 수요일 날 매수 금액이 많이 줄었고 목금은 또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현대차와 기아, 특히 현대차 주간 단위 순매수 1위 종목이긴 하지만 매수 강도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수 2위가 SK 하이닉스입니다. 현대차가 3,016억 원 주간 단위로 순매수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2,755억 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샀는데 SK 하이닉스도 2월 5일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거래일과 그 전 거래일, 사실 하락도 나오고요. 음봉도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현대차와 SK 하이닉스 매수 최상위에 있는 1위와 2위 종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이런 강도는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조금 다릅니다. 삼성물산도 1월 31일부터 삼성물산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수 강도가 떨어지지 않았고요. 양봉도 내면서 1, 2, 3위 삼성물산이 매수 3위에 있긴 하지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삼성물산이 가장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 우선주가 상위에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현대차 EUB,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까지 이 사실은 본주가 조금 부담스러울 때 우선주로 좀 많이 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배당이 기대될 때도 우선주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본주가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선주로 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카오도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 실적 발표하고 2월 15일에 꽤 많은 금액을 순매수하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네이버랑 좀 대비가 되죠. 네이버는 순매도 상위 종목이 있고 카카오는 순매수 상위 종목이 있는데 카카오가 좀 덜 부담스럽다. 카카오의 개선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죠. 사실은 오너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가 재평가를 받지 못했었다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통신주들 지금 KT와 SK텔레콤 이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으로 통신주, 은행주, 보험주 이 저PBR주 여전히 매수가 들어오곤 있죠. 매수 강도가 그래도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통신주와 은행주, 보험주들로 인해서 보험주들로 저PBR주 매수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와 네이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네이버 매도 들어왔고 삼성전자도 이 지난주 마지막 세 거래일 연속으로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나쁘다라기보다는 이 반도체보다는 다른 쪽 저PBR 다른 종목들로 조금 더 매기가 많이 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기관으로 좀 넘어가 보면 코스피 기관입니다. 코스피 기관에서는 우선은 이 시장을 사는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200까지 시장을 산다라는 점. 기관 시장 그래도 좀 상승에 베팅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해지 성격으로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도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팔았다라는 건 반도체를 팔았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시장을 팔았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워낙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이쪽 두 종목을 팔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는 해지를 걸면서 이 코덱스 이 세 종목을 좀 샀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이 테슬라의 실적이 잘 나왔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력도 좀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도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 조금 밑에 가보면 LG에너지 솔루션까지 이 2차 전지 관련된 코스피 이 상위 종목들은 거의 다 기관은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기관도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카카오 매수했고 네이버는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매도했는데 나빴다라기보다는 좀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이 좀 강한 거죠.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계 좀 올랐다라는 점 때문에 기관에서 좀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덜 오른 종목들,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좀 덜한 종목을 좀 샀고요. 그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었죠. 기관에서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매력도가 있는 종목들, 저PBR주 중에서 통신주, 은행주, 보험주 이런 종목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수급적으로 좀 약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팔았어요. 외국인이 4거래일 중에 첫 거래일 2월 13일만 매수했고요. 14, 15, 16 매도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13, 14, 15, 3일 매도하고요. 16일 날 매수했는데 순매수 금액이 4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관도 거의 매도, 외국인도 거의 매도. 그런데 개인이 사면서 사실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좀 더 지수상으로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코스닥은 전고점보다 조금 아래긴 합니다만 그래도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강한 모습의 원인에는 개인의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
11조 원을 거래대금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이 시장도 상승시켰고, 거래대금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는 게 코스닥 시장 들어와 있었고, 그러면서 850포인트를 탈환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매매 종목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제가 코스닥 말씀드릴 때 개인이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 매수 금액도 좀 작고요. 특징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좀 찾아보면 이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이 반도체를 매수했는데요. HPSP와 이 가온칩스 매수하는 모습. HPSP 사실은 외국인이 굉장히 이 지난주에 사랑한 종목이죠. 거의 대부분의 매수가 여기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 쪽에 있어서는 에코프로와 엔캠은 매도했습니다. 에코프로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죠. 그리고 엔캠도 사실 상승이 12월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엔캠도 외국인이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이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 기관으로 넘어가 보면 매수 1위가 알테오젠이고요. 그리고 매수 2위가 에코프로비엠, 매수 3위가 SME입니다. 섹터로 붙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알테오젠만 좀 위쪽에 있고요. 에코프로비엠하고 SM은 가격적으로 좀 싸죠. 그래서 좀 매수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2차전지, 엔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HPSP, 원익 IPS, 신텍, 이런 종목들,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주, 그리고 사실 12월부터 해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HLB와 HLB 생명과학도 기관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로 넘어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좋았다가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국내 증시 조정받았던 게 미국 증시랑 같은 이유죠. 이 1월 코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금리 인하 예상 시점이 그래서 3월에서 6월로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 시장 유동성 기대감이 생각보다 좀 적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정 하루 만에 연준 위원, 파월도 그렇고요. 다른 연준 위원들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주면서 하루 만에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기업들이 강세를 유지하면서 미국 증시도 조정이 나오긴 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사실 국내 증시보다 좀 더 좋죠. 좀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시장은 좀 강세 쪽에 좀 더 가까운 모습으로 지난주 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소급 흐름과 더불어서 미국 증시에 대한 해석까지 지난주에 대한 해석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말씀 주신 대로 중요한 엔비디아의 실적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의 일정, 그리고 어떤 이 시장 전반의 이슈들을 체크해둬야 될지 이번 주 주요 일정들도 알려주시죠. 네, 오늘 같은 경우 미국 대통령의 날로 좀 휴장을 하고, 한국에서는 PI 첨단소재 실적이 발표되는데 전체적으로 무게감이 좀 떨어지죠. 변동성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요일이 좀 중요한데요. 중국 LPR 금리 결정 1년과 5년이 이전에 각 3.45%와 4.2%인데 국내의 기준금리 같은 모습입니다. 이 금리를 어떻게 만질 것이냐. 중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 얘기가 나오고 있죠. 위험하다라는 얘기. 기대감은 소비가 조금씩 살아날 수도 있다. 살아나는 소비에 대한 기대감들 얘기는 나오곤 있는데 중국 경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면 이 금리 어떻게 손볼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낮추긴 낮추겠죠. 근데 언제 낮추냐, 이 시점이 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캐나다 1월 소비자 물가지수, 호주 1월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예정이 되어 있고, 미국에서 HSBC 예상 실적, 사실 국내에서 은행주들 분위기 좋은데 미국에서의 실적도 영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SBC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월마트와 홈디포 소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소비 이 부분 잘 봐야 될 것 같고, 한국에서는 삼성생명과 NC소프트, 보험주들 최근에 분위기 좋은데 삼성생명 실적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2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유로존의 2월 소비자 신뢰지수 잠정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 FOMC 회의가 있고요. FOMC 의사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 수요일 날 이번 주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입니다. 엔비디아 때문에 사실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보다 좀 더 좋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엔비디아가 이제 시총 3위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전체의 분위기, 반도체의 분위기, 한국의 반도체 분위기까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가장 많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립닷컴 실적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하나오션과 하나생명이 있는데 무게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리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 글로벌 국가들의 마켓 제조업 서비스업 PMI 잠정치가 발표가 되고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여전히 중요하죠. 한국은 지금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과 인하보다 향후에 대한 방향성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건설 경기가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점, 증권사들과 은행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실적 발표, 메리츠 금융지주, DB손해보험 실적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 독일의 4월 GDP 확정치가 있고요. 미국에서 실적 발표가 버크셔 해서웨이 예상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현대해상 실적 발표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금리 결정과 FMC 그리고 한국 금통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엔비디아 실적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꼭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또 있고 있는 은행들의 이런 발언들이라든지 혹은 금리 결정 어떻게 되는지 주목해 보시면서 실적으로는 종목별로 엔비디아 주가 그리고 국내 관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 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될지 국내 증시, 미증시 함께 제시해 주시죠.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 PBR 업종이 지난주 주가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차익 실현 매물도 좀 나왔고요. 상승 탄력도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점. 그래서 국내 증시 이번 주에는 상승폭이 좀 더딜 가능성, 전고점까지 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 저 PBR로 인해 시장이 올라갔죠. 근데 코스피의 확정 PBR을 보면은 지난해 상반기 고점인 1배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0.9배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자체의 PBR은 매력도가 좀 떨어졌죠. 그래서 시장을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점, 상승 탄력은 그래서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이미 이익 모멘텀이 좀 양호한 개별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경제지표 호조 그리고 메타 급등 이런 전체적으로는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엔비디아 실적 잘 봐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전까진 그래서 살짝 눈치를 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가 좀 비슷한 모습은 시장 상승 탄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퐁당퐁당도 나올 수 있습니다. 상승 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큰 폭의 상승보다는 이익 모멘텀이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은 실적이 굉장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든지 이런 종목이나 섹터들 위주로만 좀 선별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전반의 상승보다는 약간의 좀 시야를 좁혀서 대응하는 시각이 중요하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인사이트 시간이었고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의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40에서 2,660선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지난주 금요일 마감가가 2,648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간은 좀 상당히 제한적인 그런 플레이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기업 밸류업 세부 프로그램 관련돼서 내용들이 발표가 되니까요. 저 PBR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닝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